열카 사상 첫 농구 이야기. 신임 총재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노잼.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KBS 같은 데 방송 안 해주니까 KBL을 저격하신 거예요? 지금은 자존심 내세울 때 아니에요. 요즘엔 5명이 모이면 리그 오브 레전드랍니다. 죽은 거네. 열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판서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근데 오늘 출연진 보시면서 뭐지? 갑자기 이 분위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누구냐? 농구를 좀 좋아하는 분들은 알만한, 예, 대한민국 농구 최고의 기자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농구에 살고 농구에 죽는 월간 점프를 편집장 손대범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NBA 팬들은 모를 수가 없는 뭐 서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네네네. 예. 죄송합니다. 네. 헤어지기가 그만큼 아쉬운 거잖아요. 내일은요 NBA 올스타전. 부족한데 이렇게 옆에서 너무 네. 콜로꺼사 CBS의 박세혁 기자 오셨습니다. 예. 옐카가 2008년 5월에 시작했거든요. 햇수로 12년째. 농구 얘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사실 왜 농구는 그동안 이 기회가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옐로 카드를 받는다. 이게 한편으로 좀 씁쓸하면서도 근데 더 이상 가다가는 이게 다시 살릴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옐카 사상 첫 농구 이야기. 예. 그런데 이 농구 이야기를 꺼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것조차 조회수 폭망하면 농구의 안타까운 현실.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2018-2019 KBL 시즌 또 한 시즌이 끝났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이 울산 현대모비스와 인천 전자랜드. 사실 챔피언 결정전 포함해서 플레이오프 분위기는 역대급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전 경기가 다 매진이 됐고요. 또 그만큼 경기 열기도 뜨거웠기 때문에 내용은 좋았었는데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했는데 이 바깥까지는 열기가 좀 전달이 안 되니까 약간 좀 취재하고도 정말 신나서 취재했지만 끝나고 나면 좀 약간 맥 빠지는 그런 느낌이 좀 근데 들었어요.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대중들의 반응이 약간 완전히 괴리감이 다르다. 이 농구장 안에 있으면 이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경기장 분위기 좋죠. 좋은 선수들 다 몰려있죠. 근데 농구장 밖에 나가잖아요. 아무도 챔피언 결정전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녀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챔피언 결정전이에요. 챔피언 결정전인데 이거는 그 프로농구의 정말 암담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완전히 이제는 대중 스포츠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오히려 흥행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챔피언 결정전을 계기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박세훈 기자가 지금 대중 스포츠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프로농구에서 날고 긴다는 스타들 과연 밖에 나가서 누가 알아볼까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네. 일례로 예전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근처에서 제가 이제 저녁에 지나가다가 프로농구 선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3, 4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 지역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은 그런 골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둘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누구도 와서 뭐 약간 그 인사를 건넨다거나 사진 촬영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누구냐면 루키 시즌을 막 마친 서울 SK 김선영이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했어요. 이게 프로농구가 정말 이 농구 대잔치 이후에 이런 대중적인 인지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구나. 그 몸으로 직접 체험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근데 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즘 NBA가 제일 자랑하는 게 18세에서 49세 사이의 팬들이 가장 많다는 게 제일 자랑거리거든요. 프로레슬링도 시청자 수를 집계할 때 그 세대를 제일 중요시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는 20대들은 과연 대중들 다 떠나서 20대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해서 KBL에 대해서? 네, 제가 6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대학생들 시켜가지고. 근데 양동근을 아냐 했는데 모른다가 이제 40%를 넘어갔고요. 나머지는 관심 없다도 나왔어요. 안다는 사람이 20%가 안 됐습니다. 그만큼 농구 자체가 20대들한테는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댓글 중에서 되게 우픈 내용을 하나 봤어요. 이 남성 기준인데 과거에는 5명이 모이면 농구를 했다.
요즘엔 5명이 모이면 리그 오브 레전드랍니다. 네, 그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엔 즐길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더 치열하게 더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싸움에서 농구는 그 경쟁에서 밀린 지 되게 오래됐다. 엄청 됐죠. 예,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일단 진단 어느 정도 나왔네요. 죽은 거네. 예. 이게 되게 농구를 좋아하는 네.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기 싫죠.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반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또 굉장히 일단, 또 미안한 예. 얘기기도 해요. 사실 또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농구 기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 힘 빠지게 말할 수 근데 있는데 사실은 네. 농구라는 종목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뭔가 처방을 하고 대안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볼거리 많아요. 제가 한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 프로 스포츠의 가장 큰 적은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의 적은 KBS가 잘 만든 드라마. 그 요즘 뭐 흥행하는 엔드게임처럼 아주 잘 나가는 영화. 어떤 이야기냐면 그만큼 이제 스포츠 외적으로 즐기는 문화가 너무 많잖아요. 농구가 과연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2시간 앉아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재미를 주느냐. 저는 이게 무너진 게 지금 거의 한 10년 이상 됐다고 봐요. 진짜 이거는 좋게 말해서 10년이지 훨씬 더 넘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타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는 막 영감을 줄 수 있는 선수. 예.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유소년 축구 교실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월드컵 끝난 다음에 어머니들이 우리 아들은 이승우 등번호를 달고 싶게 하겠다. 우리 아들은 손흥민 번호 달 거야. 그만큼 축구 선수들의 활약이 그렇게 대중들에 미치게 영향을 미치고 또 아이들도 그 선수 우상으로 삼게 되고 또 축구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고. 이제 그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농구는 주면은 고구마거든요. 저는 옛날에 농구를 막 시작할 때 나가서 아 내가 2층에 할게 내가 허지하게 뭐 농구 잘하는 친구 있어 맥도웰 할래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현실은 퍼피스. 아까 롤모델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없진 않아요. 네. 서장훈.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초반에 이제 맥도웰이라는 선수를 포함해서 뭐 제키 존스 그리고 예전에 힉스, 단테 존스, 찰스 밀랜드 이런 외국인 선수가 지배하는 리그가 된 것이 KBL의 인기 하락의 결정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고 하찮아졌다는 거죠. 97, 98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국내 선수 득점왕 있긴 있었는데 네. 그 또한 혼혈 선수였죠. 그렇죠. 문태영 네. 선수가 거의 독식을 해왔었고 네. 또 최근에는 뭐 달라지긴 했지만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아들만 보게 된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구장에 같이 갔죠. 근데 네. 그 우리 아이가 결정적으로 했던 말이 아빠 이거 어느 나라 농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혼혈 선수도 있고 외국 선수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 자꾸 골을 넣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어느 나라 농구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경기를 이제 40분을 보면서 그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가 국내 선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억에 남는 외국 선수들 리스트 있잖아요. 잘 한번 곱씹어 보면 그 선수를 빛나게 해주는 국내 선수 파트너가 있었어요. 맥도웰 선수 곁에는 이상민이 있었고 또 마르커스 힉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김승현이 그 선수는 있었죠. 김승현과의 네. 영혼의 파트너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국내 선수가 외국 선수, 그러니까 주목받는 외국 선수가 있어도 국내 선수가 따라가는 구도였어요. 혹은 함께 멋있는 플레이 만들어서 팬들에게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 내놓는. 지금처럼 외국인 선수가 리그를 완전히 그냥 소위 씹어먹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이 부활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연맹과 구단도 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프로농구 출범 이후에 외국 선수 제도가 6번이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섞여 있냐면은 이 프로농구의 의사결정 기구 단체는 이사회예요. 이사회지. KBL 이사회. 총재가 들어가고 10개 구단 이사들이 모여서 의사결정 기구를 이루는데 이 뭐가 문제냐면은 제도를 결정할 때 10개 구단이 각자 자기 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리그의 큰 그림, 리그의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단 이기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탐대실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네요. 네. 완전히 그냥 모두가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네. 그리고 농구를 보면 심판 문제가 안 나오는 시즌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갈수록 더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맞습니다. 저는 심판 문제도 네. 있는데 심판을 대하는 감독들의 태도가 심판을 더 못나게 만든다 생각해요. 그게 더 문제다. 그게 상품을 더 망치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KBL 심판의 수준이 낮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되게 형편없이 보이는 이유는 모든 콜에 대해서 선수들이
반박을 해요. 짜증을 내죠. 짜증을 내죠. 안 했다고. 그리고 감독들도 모든 콜에 대해서 삿대질을 해요. 근데 그거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당연하죠. 정말 여가 시간을 짬내가지고 정말 나의 소중한 2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TV를 켜면 다 짜증을 내고 있으니까 나도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짜증의 원흉이 뭐냐? 심판 같아. 심판 저놈들 정말 무능력해. KBL을 왜 개선하지 않지? 왜 벌금 주지 않지? 그렇게 나가는 건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KBL 심판들은 국제대회도 초청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은 약간 그 세대 교체가 되면서 너무 젊은 심판들만 있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 미스를 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그리고 하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 저희도 이제 취재하다 보면 헷갈려요. 방금 손대범 편집장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감독들이요 KBL 심판들 수준 높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다 대우받는다 얘기를 근데 하는데 왜 경기에서 그런 발언을 경기에 이것도 습관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 경기가 매 경기가 매 순간이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이걸 뭔가 쿨하게 다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충되는 부분인데 프로 스포츠는 승리가 목적이고 매 순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도를 넘으면 안 돼요. 이번에 챔피언 결정전 때 정말 이게 일을 하면서도 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장면 2개가 있었어요. 양팀 감독. 첫 번째가 현대모비스 유지학 감독. 자기가 있는 쪽으로 공이 날아와요. 공이 날아오는데 그 이제 상대 선수가 이걸 잡으려고 했죠. 근데 이게 손에 안 맞고 공이 그대로 밖으로 나갔어요. 자기 앞에서 봤을 땐 공이 굴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따졌어. 근데 심판이 봤을 때 이거는 뭐 근처도 안 맞고 손에 근처도 안 갔거든요. 이걸 막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결국 심판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비디오 판독.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디오 판독 규정이 감독이 소리 지른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천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규곤 선수가 레이업을 시도하는데 이게 반칙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고 유동 감독 판단한 거예요. 심판이 이렇게 코트 라인으로 뛰어오잖아요. 이걸 나가서 몸으로 부딪혀 막아버려요. 이거는요 퇴장이에요. 퇴장시켜야죠. 심판 동선을 어딜 감독이 나가가지고 부딪혀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네, 그것도 그냥 우리끼리 맞아요. 이슈예요. 맞아요. 네. 아무도 관심 없어. 지극히 대중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퍼뜩. 그 대중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종목을 좋아하는 팬이면 내가 이 종목을 좋아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농구는 지난 10년간 뭘 줬느냐? 부끄러워요. 선수들은 막 허우적대고 있죠. 오픈슛 못 놓쳐. 근데 이게 물론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이미지화가 되고 있어요. 농구라는 종목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는 네. 게 진짜 저는 아이러니한 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농구인들은 저한테 저놈은 농구를 죽이러 나왔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또 이 밖에 팬들은 사이다가 아니다 고구마다라고 말하니까 자, 되게 답답한 거예요. 자,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농구인들께 말씀드립니다. 농구인들을 위한 방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구를 대중 콘텐츠로 볼 가능성이 1%라도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농구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송에 대해서 크게 관심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진심으로.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아, 그렇지.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못 보는 것도 있고 이제는 알면서 외면하는 어느 거. 정도 눈치는 챈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이 농구를 언제쯤 살아날까요? 했을 때 응. 저는 10년을 얘기합니다. 10년. 왜냐면은 지금 이제 아까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저는 거예요? 살아날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단은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아래 밑에 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부터 중고등학생까지가 NBA 영상을 보면서 개인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실제로 코치들한테도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렬하고 농구 있다는 거예요. 선수를 네.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스킬 트레이닝을 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또 유소년 아이들도 유소년 클럽이 사실 저변이 은근히 좀 키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유소년 클럽을 통해서 유망주들 실제로 엘리트 체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엘리트 체육의 문화를 바꿔놓고 있는 거죠. 즐기면서 했던 애들이 엘리트로 가면서 약간 문화를 좀 바꿔놓고 있어요. 이분들이 프로가 됐을 때 성인이 돼서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네. 친구들이 뛰어놓을 수 있는 구조를 KBL이 준비해야겠네요. 손대범 기자는 10년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20년, 30년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No, God, please, no! 진짜 너무 멀리 갔나? 가능은 한가요? 저는 다 떠나가지고 기업이 농구단을 운영하는 이상 그 기본적인 틀은 깰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야구랑은 좀 달라요. 그 야구도 물론 기업들이 다 이제 하지만 야구에는 리빌딩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몇 년 후의 성적을 위해서 1년, 2년 정도 좀 육성하고 이래도 어느 정도 팬들이 용인해주는 부분이 있고 구단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잖아요. 리툴링이라고도 하죠.
KBL은 그게 없어요. 무조건 이번 시즌 성적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에게 유리한 제도, 유리한 방식 이걸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감독 잘리고. 감독은 내가 성적 안 나면 누가 날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당장 뭐 선수의 뭐 가치, 미래 이런 거보다는 당장 이길 수 있는 방법. 자. 이 구조에서는 그런 뭔가 좀 자유로운 토대, 볼거리가 많은 그런 농구가 나오기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아요. 농구 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제가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을 뛰어넘네요. 지금 고구마를 몇 개를 먹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인데 핵 사이다가 될 만한 지금 당장 떠나려는 팬들을 붙잡고 밖에 있는 팬들을 조금 안으로 들일 만한 그런 파격적인 핵폭탄급의 그런 뭐 조치가 없을까요?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종신 커미셔너야 KBL에. 그래서 거의 독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이사회를 해체합니다. 지금 10개 구단 이사회가 10개 구단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10개 구단을 꼭 10개 구단 다 목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건 따로 딱 이사 결정기 놔두고 전자 전문가들 모셔와가지고 아니 사회이사라고 하죠. 그분들 모셔가지고 진짜 중립적인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좀 건설적으로 나가는 방향을 정했고 그거를 구단들이 듣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말 안 들으면 리그 퇴출. 이 정도? 그렇죠. 팀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일단 결정적인 의사를 결정할 때는 조금 리그에 좀 우선을 두고. 그러면 네. 그런 구조로 어떤 결정을 하고 싶어요? 저는 시즌을 단축시키겠습니다. 팀당 54경기가 많다. 54경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대신에 54경기 한 다음에 3월에 끝나서 10월까지 없잖아요, 소식이. 저는 잘라가지고 여름 대회를 신설하고 컵 대회 같은 거. 컵 대회 같은 거 신설하되 외국 선수가 없어지는 걸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외국 네. 선수 없이 컵 대회. 없이 해보는 거죠. 대신에 주전들도 다 뛰게. 지금 여름 대회 하면 다 뭐 식스맨급들 나오는 그런 대회 생각하지만 여름에도 돈 받았으면 뛰어야죠. 그러니까 여름에 뛰게 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좀 네. 하고 대신에 한 개 대회 정도는 백화점이라든지 강활리라든지 대중들이 있는 데서 여름에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잘생기고 농구도 잘하고 시원하게 한다는 거를 좀 대중들 앞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백화점에서 한다고 해서 다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무슨 요즘에 있는 시원한 몰 같은 데서 네. 근데 돈이 없다. KBL 센터 팔아버린 겁니다. 신사동 빌딩은 너무 비싸요, 되게. 거기 신사역 네. 근처에 네. 굉장히 돈 나가거든요. 팔면 네. 돈 꽤될 텐데. 네. 굳이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외곽으로 나가고. 아니 사실은 대부분의 팀들이 용인에서 훈련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거 팔고 그 돈 갖고 KBL 발전에 좀 더 투자하면서 구단 눈치 안 보고 광고주 눈치 안 보고 그 하는 거죠. 건물이 네. 지금 부동산에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기백억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건물 팔고 농구 발전 기금. 그렇죠. 그래서 한국 농구가 살 수 있는 어떤 파격적인 네. 그런 방법들의 그렇죠. 그 직접 비용을 투자하는 거죠. 생산적으로 쓴다. 네. 생산적으로 쓰는 괜찮네. 거죠. KBS 같은 데 방송 안 해주니까 KBL을 그 돈 갖고 인터넷 방송에 투자해가지고 좀 저격하신 하고. 거예요? 제가 해설위원인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그럼 우리 해가지고. 식구예요 사실은. 네. KBS 해설위원. 그래서 오히려 중개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건설적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경기력 자체가 당장 향상되는 건 아니지만 대중들에게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엔 충분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농구 자체가 길거리에서 하는 선수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럼 대중들이 있는 곳 찾아가가지고 백화점에서 농구 해보고 길거리도 해보고 뭐 백사장 앞에서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야, 이 프로 스포츠가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정신. 사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뭐 인사해주고 농구 드리블 가르쳐주는 건 많이 했지만 실제 경기를 그 대중들 앞에서 한 거 없거든요. 그리고 경기 안 올 것 같잖아요. 교육청이랑 연계해가지고 100일장을 거기서 열어버리면 됩니다. 학생들 오게 해가지고 이거 농구 하는 거 보고 그림 그려라. 돈 줄 테니까 상품 줄 테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학생 끌어모으고 상품 100만 원. 그럼 저 애 끌고 갑니다. 네. 저도 그러면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다가가는 게 어떨까. 그러면 네. 우리 아들도 축구에서 농구로 갈아탈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자, 이거 상당히 좀 이색적이지만 솔깃한데요. 그러니까 좀 네. 많이 대중들한테 가야 되고 시즌 한 경기 한 경기가 좀 소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찾아갈게요. 괜찮네. 예. 우리 KBL의 박세훈 총재님. 나 예. 신임 총재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예.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금 작은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당장 이 농구가 대중 스포츠로 부활하기 위해서 다시 팬들을 경기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KBL이 시도하고 있는 이 지역 연고제 요거 박차를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용인에서 뭐 숙소를 쓰는데 정작 연고지는 뭐 전주나 울산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예. 팀도 있는데 요거 이제 단계적으로 없애고 있거든요. 요거를 더 빨리 없애서 그러니까 울산 지역 팀은 그냥 울산에서 먹고 살고 전주에 있는 팀은 그냥 전주에서 쭉 지내고 선수들이 거기 있으면은 구단도 자연스럽게 뭘 하게 돼요.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 지나가다가 선수 만나는 게 이게 은근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혜태 타이거즈의 김성환, 오리궁뎅이 사인 받고 한동안 혜태 팬이었거든요. 예. 그런 그 임팩트.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네. 혜태가 없어졌으니까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지역 연고가 일단 뿌리가 내려야 되는 게 이게 다른 스포츠랑 비교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 내 팀이 없어요. 이게 되게 약해요. 맞아. 그래서 그 내 팀을 만들 수 있는 그 여러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총재면 농구 잘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뭐 SK 김선영, 모비스 이대성 이런 선수를 그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길거리 나가가지고 컨테스트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농구 좀 한다는 우리 젊은 청년들 들이대 1대1 한판 해봐. 김선영은요 그 아시아 대회 취재 나가잖아요. 저런 스킬이 있는 가드는 없다고 해요. 필리핀에 있는 선수들도 박수를 쳐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수가 농구를 잘하는지를 팬들한테 직접 보여줄 필요가 보여줘야 있어요. 돼. 왜냐하면 이게 네. 직관을 하거나 TV로는 이게 안 나와요. 알 수가 없어. 김선영이라는 선수가 이대성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아 이게 팀 조직에 네. 가려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김선영 배 뭐 콘서트 뭐 토너먼트 이런 걸 해가지고 붙어라 김선영이 1대1로 한번. 뭐 이대성이 한번 붙던가 뭐 내가 빅맨이면 오세근이랑 한번 붙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실력을 좀 더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김선영을 이겨라, 네, 약간 이런 이대성을 느낌으로. 이겨라 예, 예. 이런 이벤트. 이게 사실 프로 선수 입장에서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프로농구에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 선수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자존심을 세울 단계는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죠. 제가 신임 총재로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지금은 자존심 내세울 때 아니에요. 안 나오면 벌금.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벌금. 이렇게 그러니까요. 때려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해안일 수 있어요. 본인 입으로 해안 이런 거 잘 웬만해선 얘기 못 하는데. 10개 구단이죠. 8개로 줄이는 겁니다. 2개 구단 날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아마추어 저변 현실상 전 개인적으로 10개 구단 좀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프로는 경쟁이잖아요. 진짜 아마추어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우고 개인기량 발전하고 남들 쉴 때 나가서 막 공 잡고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는 게 프로예요. 전 세계 종목 막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 스포츠는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 경쟁이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프로농구 드래프트 할 때마다 뭐 취업률 뭐 30%, 4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낮은 수치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취업할 때랑 비교해 보면은 그 그렇죠. 취업 수치가 절대 낮지 않아요. 그게 저는 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에 있는 선수들이 프로에 못 오는 숫자가 더 많아야 돼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래야 프로농구 질이 올라가요. 예, 그게 일단 프로농구의 질을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수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게 일단 그 안에서 선수들이 내가 주전이 되고 내가 주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식스맨이 되고 12명 안에 포함이 되고 14명 안에 포함이 되려면 진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자, 남들 쉴 때 난 개인 훈련하고 팀 훈련 다 하고 남들 잘 때 난 나가서 뭐 플로터 연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슛 3,000개씩 쏘고. 그렇죠. 네.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경기에 나와요. 벤치에서 나온 선수가 막 플로트 올리고 벤치에서 나온 선수가 오픈 딱딱 때려놓고 근데 지금 구조상 이게 저는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프로농구가 지금 경쟁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극약 처방을 저한테 내리라고 하면은 팀 2개 날립니다. 네.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프로농구는 절박해요. 저 잠깐 두 분한테 옐로 카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 잠깐만 아니 앞에 그 긴 시간 동안 왜 이렇게 도돌이표로 답답한 얘기만 한 거예요. 네. 네. 저는 제 자식 때리는 기분이 자꾸 들어가지고. 네. 네. 아니 이 말은 네. 이해해요.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연맹, 구단, 마케팅 하잖아요. 30대 이상은 포기하라. 30대 이상에 대한 모든 마케팅을 포기해라. 저는 그 생각도 좀 해본 적 있어요. 아예 미래 세대로 가자. 네. 아예 미래 세대. 동감합니다. 저는 네. 초등학생부터 10대까지 열광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 리그에 미래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네. 그 아이들이 열광을 해야 부모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친구들이 보기엔 농구가 너무 느려지고 지루해요. 네. 그러니까 타겟이 정확해야 되는데 40, 50대 농구 대잔치에 익숙한 세대들은 농구를 다시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옛날 향수가 강하거든요.
그럼 이제 30대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뭐 여성 팬, 가족 팬 이거 공략하는 것도 많은데 지금 컨텐츠의 진로는 어려워요. 아예 더 낮춰서 20대 아니면 10대 KBL의 경쟁 상대는 배구 아니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고 어벤져스 영화야. 이런 발상을 갖고 그들과 붙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팬들이 다시 농구를 3천만큼 사랑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자, 손가락 한번 튕기고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카? 자, 오늘 어쩌다 한국 프로농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누가 한국 프로농구를 죽였는가? 과연 KBL의 부활은 가능할 것인가? 옐카 사상 처음으로 농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줄 요약으로 묵직한 그리고 여운을 주는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구 인기는 죽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디선가 농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KBL이 아닐 뿐이에요. 1400만 분의 1의 확률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지금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답은. 농구를 3천만큼 사랑하는 박세혁 기자의 한 줄평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뿌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 얼마 어떻게 물을 주고 잘 키우느냐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좀 정신 차리고 좀 한마음 한뜻이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 뿌리에 한 줄기를 형성하는 사람이에요. 이 손대범 기자가. 그 농구와 운명 공동체잖아요. 손대범 기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공감하고 또 호응을 해주실지 솔직히 좀 걱정은 됩니다.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더 이걸 이야기할 기회가 아예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CBS의 박세훈 기자, 월간 농구 전문지 점프볼의 손대범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많은 댓글 기대하겠습니다. 그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지난 2018-2019 시즌 KBL 우승팀이죠. 울산 현대 모비스 선수들의 사인이 직접 담긴 농구공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두 분 귀한 걸음, 멋진 말씀 고맙습니다.